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나만을 위한 개인별 운세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맞춘 운세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함께 해주세요. 1번 고르신 여러분, 지금부터 곧 다가올 연애 사건을 보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딱 느끼기엔요. 1번 여러분들은 마음이 완전히 닫힌 분들은 아닙니다. 사랑이 싫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먼저 한번 멈춰요. 말이 예쁘면 예쁠수록 더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인지 또 나만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건 아닌지 마음속에서 먼저 확인하려는 기운이 올라옵니다. 1번 보살님, 이건 차가워진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겁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먼저 움직였고 상대가 조금만 다정해도 기대가 커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어느 순간 1번님을 지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천왕이 1번 여러분 마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나 들이지 않겠다는 기운입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흔드는 사람, 말만 많고 행동이 비어 있는 사람, 필요할 때만 다정한 사람은 이제 1번 보살님 안으로 쉽게 못 들어옵니다. 우리 1번님, 최근에 이런 적 있으셨을 거예요. 누군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마음이 확 가지 않는다든지,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설레기보다 먼저 피곤함이 올라온다든지요. 또 어떤 날은 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누가 가까워지면 아직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연하은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으로 보면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던 흐름이에요. 그동안 연애가 쉽게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해원동자가 보여줍니다. 1번 여러분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꼭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에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때 참고 넘겼던 말들이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왜 그때 그렇게까지 참았는지, 왜 내 마음을 먼저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런 질문들이 조용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1번 보살님,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봐야 합니다. 1번 보살님들은 상처를 크게 티내는 분들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괜찮은 척을 잘합니다. 웃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일상은 멀쩡히 굴러가요. 그런데 밤에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괜히 예전 대화가 떠오르고 내가 받은 말보다 내가 못 받은 마음이 생각나고 나는 왜 매번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야 했는지 피로가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번님, 연애는 사람이 없어서 막힌 게 아닙니다. 1번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방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방에 예전 감정, 억울함, 서운함, 자존심, 미련 아닌 미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문 앞에 와도 그 방이 정리되지 않으니 1번 보살님이 선뜻 초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1번님 탓이 아닙니다. 마음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바뀝니다. 곧 다가올 연애 사건은 도장으로 들어옵니다. 1번 여러분, 이건 그냥 흐릿한 호감으로 끝나는 기운이 아닙니다. 관계에 이름이 붙는 사건이에요. 애매하게 연락만 이어가고 서로 마음만 떠보고 이것이 썸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흐름보다는 누군가가 1번 보살님에게 자기 마음을 조금 더 분명히 보여주는 쪽입니다. 상대가 먼저 마음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을 직접 말하거나 두 사람이 제대로 만나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말로 크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행동이 관계를 확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약속을 잡고 시간을 내고 1번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는 시기입니다. 1번 보살님이 그걸 느껴요. 이 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는 감각이 분명히 옵니다. 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확 불붙는 느낌보다는 이미 주변에 작게 있던 흐름이 어느 순간 선명해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1번님 주변에 완전히 낯선 사람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봤던 사람, 가볍게 인사하던 사람, 지인을 통해 알게 될 사람, 혹은 1번 여러분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보입니다. 1번 보살님이 예상 못한 타이밍에 그 사람이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다가올 사람의 정체를 보면 해원굿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번님 마음속 묵은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 사람 앞에서는 1번 여러분이 조금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일 없다고 넘길 이야기도 이 사람 앞에서는 사실 그때 조금 힘들었다고 풀어놓게 될 수 있어요. 상대는 감정 표현이 아주 요란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말 한마디가 깊게 들어옵니다. 1번 보살님이 무심코 흘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용히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1번님이 피곤하다고 했던 날을 기억하고 쉬었는지 묻는다든지 1번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이나 장소를 기억해두는 식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1번 보살님 마음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외적인 분위기는 단정하고 성숙한 쪽입니다. 너무 가볍게 떠드는 사람보다는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타입입니다. 나이로는 1번님보다 조금 성숙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 나이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른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책임감이 있고 관계에서도 함부로 약속을 던지는 쪽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1번 여러분에게 끌리는 이유는 1번 보살님의 조용한 깊이 때문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1번님 안에 오래 견딘 사람만이 가진 분위기가 있어요. 쉽게 웃고 쉽게 기대는 사람보다 한 번 마음을 주면 진심인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도 1번 보살님은 함부로 흔들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만남의 경로를 보면 맞이굿이 나옵니다. 이건 누군가를 맞이하는 자리, 새롭게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지인 모임 초대받은 자리, 새로 나가게 되는 모임, 일 때문에 참석한 자리, 또는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흐름이 강합니다. 1번님이 연애하려고 작정하고 나간 자리라기보다 그냥 얼굴만 비추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곳에서 인연이 열릴 수 있어요. 장면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1번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나간 자리에서 처음에는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오가면서 이상하게 편해요. 막 웃기거나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옆이나 맞은편에 앉게 되고 누군가가 둘 사이에 말을 이어줍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주고받은 말이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가 한 번 더 생각납니다. 또 다른 흐름으로는 이미 아는 사람 중 하나가 새롭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인, 동료, 아는 사람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상대가 1번 보살님을 챙기는 방식이 달라지고 1번님도 그 차이를 눈치챕니다. 이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흐름상으로는 마지굿처럼 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1번 여러분 쪽으로 인연을 드리는 판이 차려지는 겁니다. 관계 전개는 쌀가마니처럼 천천히 쌓입니다. 1번 보살님, 이 관계는 하루아침에 뜨거워졌다가 하루아침에 식는 흐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아주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합니다. 아침에 짧은 안부, 저녁에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말,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입니다. 처음에는 1번님이 경계합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내가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 건 아닌지 마음속으로 계속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1번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면 그 자리를 존중하고 그래도 끈을 놓지는 않습니다. 이게 1번 보살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1번님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상대가 1번 여러분에게 시간을 줍니다. 카페에서 오래 앉아있는 장면도 보여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서로의 지나온 이야기를 조금씩 꺼냅니다. 1번 보살님이 말하다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지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가 덜합니다. 상대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도 바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근처를 조금 걷거나 다음 약속을 자연스럽게 잡는 흐름도 보입니다. 연락은 점점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밥은 챙겼는지 묻는 평범한 말이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1번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상대가 1번 여러분 일정을 기억하고 피곤한 날에는 무리하게 만나자고 하지 않고 대신 쉬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게 1번님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1번 보살님은 그동안 사랑 안에서 많이 맞춰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1번님 속도를 봐주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둘 사이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요즘 자주 이야기한다는 말이나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어요. 1번 여러분은 괜히 아니라고 넘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 사람을 조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이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집니다. 과거 연애와 이번 인연이 다른 점은 비단에서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1번 보살님, 예전에는 내가 더 많이 맞추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기다렸던 흐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상대가 애매하게 굴어도 내가 이유를 찾아주고, 상대가 바빠도 내가 참아주고, 내 마음이 서운해도 괜찮다고 넘긴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인연은 1번님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하는 흐름입니다. 비단은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물건이 아닙니다. 조심히 펴고 정성스럽게 다루고 함부로 밟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1번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1번 보살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함부로 하려는 기운은 약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춰야겠다는 마음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렘은 있었지만 안정감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혹은 안정은 있어도 마음이 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렘과 편안함이 같이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심장이 막 뛰는 강한 자극보다 옆에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설렘이 됩니다. 1번님이 그걸 느낄 거예요. 사랑이 꼭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관계의 결과와 의미는 북어로 마무리됩니다. 북어는 액을 눌러주고 집안의 평안을 지키는 기운입니다. 이 인연은 1번 여러분 마음의 불안한 부분을 조금씩 눌러주는 관계로 보입니다. 1번 보살님이 예전 연애에서 배운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과의 시간을 통해 그 경계심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방어는 남아있어도 날이 서 있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면 가볍게 스치고 끝나는 흐름은 아닙니다. 서로 속도를 잘 맞추면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1번님에게 관계의 방향을 분명히 해주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1번 여러분이 그때 너무 겁먹고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이 관계는 안정적인 연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인연의 의미는 1번 보살님에게 사랑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었고 나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 맞다는 걸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1번님이 누군가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도 편안하게 받아도 되는 사랑을 배우는 흐름이에요. 최종 신명 조언 드리겠습니다. 1번 여러분, 이 인연이 들어올 때 너무 빨리 의심부터 꺼내지는 마세요. 물론 행동은 보셔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실제로 시간을 내고 약속을 지키고 1번 보살님 마음을 조심히 대한다면 한 번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셔도 좋습니다. 완전히 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만 바람 들어올 만큼만 열어보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예전 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는 습관을 잠깐 멈춰보세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서 그 사람도 처음에는 다정했다는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지금 눈앞의 행동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현재의 인연을 미리 벌주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지인 모임이나 가벼운 초대가 들어오면 너무 피하지 마세요. 오늘 카드에서는 맞이하는 자리에서 인연이 열리는 기운이 강합니다. 귀찮아서 넘긴 자리에서 오히려 흐름이 시작될 수 있어요. 부담 갖고 꾸미라는 게 아니라 1번님답게 단정히 나가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를 아프게 한 인연은 편히 성불하시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인연은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이 맑아지면 사람을 보는 눈도 같이 맑아집니다. 신령님께서도 1번 여러분이 더는 혼자 애쓰는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길을 밝혀주실 겁니다. 정리하면 1번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마음을 지키느라 연애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1번 보살님의 묵은 감정을 조심히 풀어주고 1번님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하는 흐름입니다. 만남은 모임이나 소개, 익숙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있고 관계는 천천히 쌓이지만 안정적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1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인연운 받아가시고 댓글에는 나는 편안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리딩에서도 1번 여러분 흐름을 이어서 차분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나만을 위한 개인별 운세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맞춘 운세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함께해주세요. 2번 고르신 여러분, 지금부터 곧 다가올 연애 사건을 보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느끼기엔요, 2번 여러분들은 연애를 가볍게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은 기운이 강합니다. 설렘이 싫은 건 아니에요. 다만 설렘 하나만 믿고 들어갔다가 내가 흔들리고 내 생활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쓰이는 관계는 이제 피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연애 기운에는 대신 할머니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번 보살님 마음 안에 큰 판을 다시 짜는 흐름이에요. 이번님은 지금 단순히 연애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앞으로의 삶이 덜 흔들릴지, 어떤 사람과 있어야 내 자존이 무너지지 않을지 그런 더 깊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러분 이건 마음이 까다로워진 게 아닙니다. 기준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다정하면 그 다정함에 마음이 움직였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일단 그 마음을 고맙게 받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랑받는 느낌보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우리 이번 보살님, 최근에 이런 흐름 있었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누가 연락을 해와도 처음부터 너무 들뜨지 않는다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조건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대화는 잘 통하는데 깊이 들어가려 하면 이번님 쪽에서 한 발 물러났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연애가 정체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안에서는 이번 여러분이 내 인생에 맞는 사람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연애가 막혀 있던 이유는 미륵불의 기다림에서 보입니다. 이번 보살님 마음속에는 오래 기다린 감정이 있습니다. 꼭 특정한 한 사람만을 기다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인연이 언젠가는 오겠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 언젠가는 나도 편안하게 기대는 사랑을 하겠지. 이런 희망을 오래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마음 한쪽이 조금 지쳤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누가 다가와도 먼저 미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말만 예쁜 사람일까? 내가 또 혼자 이해하고 기다리는 관계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왔을 수 있어요. 이번님, 이 부분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은 빨리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먼저 문 앞에서 멈춥니다. 이번 보살님들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봐서 쉽게 못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상대의 말투, 약속을 지키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이나 시간에 대한 습관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가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곧 다가올 연애 사건은 부채로 들어옵니다. 이건 답답하게 고여있던 공기가 한번 시원하게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한동안 연애 쪽으로 별일이 없었거나 있어도 마음이 확 열리지 않았던 이번 여러분에게 바람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연락, 지인의 소개 제안, 가볍게 나간 모임에서 생기는 대화, 혹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환기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겁게 시작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결혼할 사람처럼 진지하게 다가온다기보다 이번 보살님 마음을 조금 웃게 만드는 사람, 대화하면서 답답함이 풀리는 사람, 요즘 이번님 일상에 작은 바람 구멍을 내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누군가가 말을 걸거나 그동안 멈춰있던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카드에서는 주변 사람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번 보살님에게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꺼내거나 모임에 한번 나오라고 권하거나 원래는 별뜻 없이 잡힌 자리에서 묘하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때 이번님은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보는 거지 별일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벼운 움직임 속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바람이 들어옵니다. 다가올 사람의 정체를 보면 신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색이 분명합니다. 남들에게 휘둘리기보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 옷차림이나 말투, 생활 방식에서도 단정함이나 격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웃고 떠드는 사람이라기보다 처음에는 조금 차분하고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대는 감정 표현을 막 쏟아내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이 정해지면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쪽입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들이대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에서 선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적당히 예의 있게 대하면서 이번 보살님에게는 조금 더 세심하게 묻고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이번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식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자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상담, 교육, 기획, 관리, 문서, 기술, 예술, 의식주와 관련된 분야처럼 자기 역할이 분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직업 자체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생활 태도가 단정합니다.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이 사람을 조금 독특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 기준이 강하지만 막무가내는 아닌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 여러분에게 끌리는 이유는 이번 보살님의 깊은 안정감 때문입니다. 이번님이 겉으로 막 화려하게 끌어당기지 않아도 묘하게 쉽게 넘볼 수 없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웃어주는 것 같아도 마음에 선이 있고 다정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선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에게 함부로 다가오기보다 천천히 신뢰를 얻으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만남의 경로는 산신구스로 들어옵니다. 이건 뿌리가 있는 자리, 익숙한 터전, 오래 이어진 인맥, 믿을 만한 사람이 연결해주는 흐름입니다. 완전히 낯선 길거리에서 갑자기 만난다기보다 이번 보살님이 이미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새 인연이 드러나는 쪽이에요. 친구, 동료, 가족처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연결되거나 이번님이 꾸준히 다니던 공간에서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가던 모임에 새 사람이 오거나 예전에 한두 번 봤던 사람이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또는 일과 관련된 자리, 동네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공간, 오래된 친구가 불러낸 식사 자리, 취미나 공부처럼 이번 여러분이 이미 관심을 두고 있던 곳에서 인연이 열릴 수 있어요. 처음 만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의 말투가 한 번 더 생각납니다. 또 산신구스는 조상과 터전의 기운도 품고 있어서 이번 보살님이 마음이 안정되는 공간에서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 자리보다 이번님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장소가 좋아요. 자연이 가까운 곳, 오래된 맛집, 조용한 카페, 익숙한 동네, 누군가의 소개로 마련된 편안한 식사 자리 같은 장면이 보입니다. 이번 여러분이 억지로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모습으로 있을 때 상대가 이번 보살님을 더 좋게 봅니다. 관계 전개는 별상구처럼 조금 변칙적입니다. 이번님, 이 관계는 처음부터 예상한 공식대로 흐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잘 맞는 것 같은데 연락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든지 만나면 분위기가 좋은데 다음 약속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든지 이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적극적인 건지 신중한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입니다. 상대가 말로는 조용해도 실제로 다시 연락을 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이번 보살님이 한 말을 기억하는지 봐야 합니다. 별상굿은 특이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종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는 분명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이번님이 기대하는 속도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관심이 없어서 느린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여러분이 조금 경계합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너무 빨리 좋아하면 내가 또 흔들릴까봐 마음을 붙잡습니다. 상대도 이번 보살님이 쉽게 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연락은 아주 달콤한 말보다 현실적인 안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일정이 바빴는지, 밥은 챙겼는지, 전에 말했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식입니다. 둘이 가까워지는 장면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하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도 바로 헤어지지 않고 잠깐 걷자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또는 단체 모임 안에서 처음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 둘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집니다. 주변 사람이 둘 사이를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말할 때 분위기가 조금 다르고 이번님 표정이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상대가 이번 여러분을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보살님이 피곤해 보이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이번님이 조용히 있고 싶어 하면 그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다시 다가옵니다. 이게 이번 여러분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이번 보살님을 불안하게 밀고 당겼다면 이번에는 상대가 느리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안정감을 보여주는 쪽입니다. 과거 연애와 이번 인연이 다른 점은 문살에서 보입니다. 문살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이번님은 이번 인연 앞에서 내 안쪽을 전부 열기 전에 먼저 살펴봅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상대가 애매해도 내 마음이 먼저 앞서고 상대의 작은 표현에도 큰 의미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 여러분이 내 마음의 창을 조금만 열어둔 채 상대의 태도를 봅니다. 이건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번 보살님은 이제 사랑을 하더라도 나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바로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생활을 존중하는지, 내 속도를 기다릴 수 있는지, 내가 솔직해졌을 때 가볍게 넘기지 않는지 봅니다. 그리고 상대도 이 경계를 함부로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님이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예전 연애에서는 경계가 무너지면서 힘들어진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생각해서 다 맞춰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내 생활과 감정이 상대에게 많이 끌려갔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흐름이 덜합니다. 이번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연애는 불안한 집착보다 조심스러운 신뢰로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관계의 결과와 의미는
비녀로 정리됩니다. 비녀는 격식, 정착, 여인의 자존, 관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 인연은 이번 보살님에게 자존을 다시 세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나를 낮추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들기 위해 과하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우게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이번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이번 여러분도 스스로를 가볍게 내어주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면 천천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이번 보살님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서로의 기준과 생활 리듬을 맞추면 오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연은 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서로를 소개하는 방식, 약속을 잡는 태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숨기고 애매하게 가는 관계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쪽이 좋아요. 이번님에게 이 인연은 기다림의 보상처럼 들어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아무나 만나지 않았고 쉽게 흔들리지 않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결과를 장담하듯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 흐름은 이번 여러분이 자기 격을 지킬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여줍니다. 낮추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닿지도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명님의 조언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살님, 이번 흐름에서는 주변 제안을 너무 빨리 거절하지 마세요. 누가 모임에 나오라고 하거나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꺼내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인연은 억지로 찾아 헤매는 자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나 익숙한 공간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번님이 이미 뿌리 내린 곳에서 새 가지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상대가 느리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단정하지는 마세요. 이번 사람은 표현이 폭발적인 타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는지, 이번 여러분 말을 기억하는지, 필요할 때 시간을 내는지 보세요. 말의 달콤함보다 행동의 꾸준함을 보면 정확합니다. 이번 보살님, 여기서는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중심을 잡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번님, 스스로의 격을 낮추지 마세요. 마음에 든다고 해서 먼저 너무 많이 맞추거나 상대가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만 보이려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 정리된 말투, 나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이번 인연을 끌어오는 힘입니다. 잠들기 전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나에게 맞는 인연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신령님께서도 이번 여러분의 기준을 지키는 사랑이 들어오도록 길을 밝혀주실 겁니다. 정리하면 이번님들, 지금까지 연애가 막혀 있던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번 보살님 마음이 진짜 맞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답답한 흐름을 환기시키는 연락이나 소개, 모임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자기색이 분명하고 느리지만 진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남은 익숙한 공간이나 믿을 만한 인맥을 통해 열릴 가능성이 있고 관계는 변칙적으로 시작되지만 서로의 선을 존중할수록 안정적으로 깊어집니다. 오늘 이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인연운 받아가시고 댓글에는 나는 내 격에 맞는 인연을 만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리딩에서도 이번님 흐름을 이어서 차분히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나만을 위한 개인별 운세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맞춘 운세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함께 해주세요. 3번 고르신 여러분, 지금부터 곧 다가올 연애 사건을 보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느끼기엔요, 3번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촉이 굉장히 예민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지내는 흐름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보는 눈빛,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 연락의 온도, 괜히 겹치는 시간 같은 걸 3번 보살님이 이미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믿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 같다가도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싶고 마음이 움직이려다가도 다시 스스로를 붙잡는 기운이 보여요. 현재 연애 기운에는 천수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많은 눈과 손으로 상황을 살피는 기운입니다. 3번님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단순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과 행동이 맞는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안쪽에서는 이미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3번 여러분, 이건 의심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예전에는 상대가 다가오면 마음이 먼저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보다 관찰이 먼저 갑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지, 가까워졌을 때 내가 또 혼자 감당해야 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을지,
그런 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만큼 3번 보살님은 이제 아무 사랑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3번님, 최근에 이런 장면 있었을 수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상하게 눈이 자주 마주친다든지, 평소보다 나를 더 챙기는 사람이 있다든지, 별것 아닌 말인데도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든지요. 그런데 3번 여러분은 그걸 바로 설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절한 걸 수도 있다고 넘기고 괜히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누릅니다. 하지만 카드에서는요, 이 흐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운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연애가 막혀있던 이유는 장군신에서 보입니다. 3번 보살님은 약해서 연애가 막힌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버텨온 분입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견디고, 혼자 상황을 정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내가 먼저 해결하는 쪽이 편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다가와도 3번님 안에서는 먼저 방어 자세가 나옵니다. 장군 씨는 강한 돌파의 기운이지만 연애에서는 때때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3번 여러분이 너무 씩씩해 보이고 너무 혼자 잘 살아 보이고 쉽게 기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상대 입장에서는 3번 보살님이 멋있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다가가도 될까? 이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님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면 약해지는 것 같고, 마음을 보이면 지는 것 같고, 먼저 좋아하면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은 감각이요. 예전 관계에서 내가 많이 참거나 마음을 드러냈다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은 사랑 앞에서도 전투태세를 풀지 못했던 거예요. 연애를 하고 싶어도 마음 안에서는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기운이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곧 다가올 연애 사건은 호법동자로 들어옵니다. 이건 보호받는 사건입니다. 3번 보살님에게 들어오는 인연은 함부로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3번님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뜨거운 고백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보다 3번 여러분이 곤란한 순간이나 지친 순간에 조용히 도움을 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3번 보살님이 어떤 자리에서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바꿔준다든지, 일이나 모임에서 3번님이 혼자 부담을 안고 있을 때 옆에서 도와준다든지, 3번 여러분이 티내지 않은 피로를 알아보고 잠깐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식입니다. 대단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보살님 마음에는 크게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조용히 생깁니다. 이 연애 사건은 3번님이 방어를 조금 내려놓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은 누가 다가오면 먼저 긴장했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나를 덜 세우게 됩니다. 3번 여러분이 센 척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3번 보살님에게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연애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이라는 말보다 먼저 안전함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올 사람의 정체를 보면 붓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과 생각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감정만 앞세워서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차분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여요.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조리 있게 하거나 일에서 문서나 기획, 교육, 연구, 상담, 콘텐츠, 행정과 관련된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꼭 직업이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 방식이 단정합니다. 상대는 가볍게 흘리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수가 아주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해도 기억에 남습니다. 3번 보살님이 지나가듯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거나 3번님 마음을 정확히 짚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크게 흔들기보다 3번 여러분 생각을 차분히 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이나 분위기는 깔끔하고 지적인 쪽으로 보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단정한 인상, 정돈된 말투, 자기 일에 집중하는 태도가 먼저 보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성실하다, 생각이 깊다, 책임감이 있다, 조금 조용하지만 믿을 만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말만 앞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속마음을 바로 다 꺼내놓는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3번 보살님이 초반에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3번님에게 끌리는 이유는 3번 여러분의 강한 겉모습 안에 있는 섬세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3번 보살님이 늘 당당하고 혼자 잘해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마음 안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느낍니다. 3번님이 아무에게나 기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더 조심히 다가오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번 여러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신뢰를 얻어야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만남의 경로는 지전 태우기로 들어옵니다. 이건 과거의 것을 태우고 비우고 정리한 뒤 새 흐름이 들어오는 카드입니다. 3번 보살님이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이나 애매한 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에 인연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더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고 정리하는 순간 새로운 사람이 3번님 쪽으로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 교육, 공부, 신청, 계약, 문서, 업무, 프로젝트 같은 경로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에서 글이나 메시지, 댓글, 업무 연락처럼 문자로 먼저 닿는 흐름도 보여요. 처음부터 뜨겁게 만나는 것보다 말과 생각이 오가다가 관심이 생기는 쪽입니다. 3번 여러분이 쓴 글, 올린 사진, 남긴 말, 일하는 모습이 상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지전 태우기는 오래된 감정을 비워내는 장소와도 연결됩니다. 3번 보살님이 마음 정리하려고 나간 모임, 기분 전환 삼아 시작한 취미, 예전 사람과의 흔적을 정리한 뒤 새롭게 참여한 자리에서 인연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님은 과거를 붙들수록 새 인연이 늦어지고 비울수록 사람이 보입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 사람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는 흐름입니다. 관계 전개는 고사로 들어옵니다. 이 관계는 정성을 들이는 관계입니다. 급하게 몰아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3번님이 경계합니다. 상대가 괜찮아 보여도 바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걸 답답해하기보다 기다릴 줄 압니다. 3번 여러분 속도를 존중해요. 상대는 3번 보살님에게 작은 배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 3번님, 일정부터 묻고 식사 장소를 정할 때 3번 여러분이 편한지 확인하고 3번 보살님이 피곤해 보이면 무리하지 않게 합니다. 3번님이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해두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큰 고백 하나보다 작은 정성들이 쌓이면서 가까워집니다. 카페나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길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일 이야기나 가벼운 근황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서로의 성격, 가족, 지난 시간, 힘들었던 일까지 조금씩 열게 됩니다. 3번 여러분이 원래 속마음을 쉽게 말하는 분이 아닌데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씩 말이 나옵니다. 상대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도 처음에는 아주 뜨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 있게 이어집니다. 3번 보살님이 답이 늦어도 재촉하지 않고 대신 다음에 다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옵니다. 상대가 먼저 직진하는 느낌은 있지만 3번님을 몰아붙이는 직진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고 단정한 직진입니다. 이게 3번 여러분 마음을 움직입니다. 3번 여러분은 강한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내 강함을 존중하면서도 내 약함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둘 사이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공기가 조금 다르고 3번 보살님이 평소보다 덜 긴장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3번님이 그 사람 앞에서 미묘하게 부드러워지는 걸 누군가는 알아차립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가까워집니다. 과거 연애와 이번 인연이 다른 점은 신장대에서 보입니다. 신장대는 경고와 보호가 같이 있는 기운입니다. 예전 연애에서는 3번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먼저 애쓰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흐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늘 전쟁터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인연은 3번 보살님이 혼자 방패를 들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보입니다. 상대가 3번님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3번 여러분이 불편한 상황에 놓이면 모른 척하지 않고 3번 보살님이 힘든 티를 내지 않아도 알아차리려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3번님을 혼자 싸우게 두는 사람은 아닌 쪽으로 읽힙니다. 다만 신장대는 조심할 점도 함께 말합니다. 3번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것을 너무 밀어내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챙겨주려 할 때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고맙게 받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번 보살님은 누군가에게 기대면 약해진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이번 인연에서는 기대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은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나눠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의 결과와 의미는 비단함으로 마무리됩니다. 비단함은 귀한 제안, 소중한 약속, 쉽게 드러내지 않는 깊은 마음을 뜻합니다.
이 인연은 처음부터 떠들썩하게 공개되기보다 두 사람만 아는 약속과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도 안쪽은 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쉽게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담아두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관계의 깊이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지만 마음을 확인한 뒤에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흘러갑니다. 비단함은 아무에게나 열어 보이는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가볍게 즐기고 끝나는 관계보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3번님에게 이 인연은 내가 강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늘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이 3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린 부분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3번 보살님 마음은 깊게 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약점을 보이면 관계가 불리해진다고 느꼈다면 이번에는 내 진짜 모습을 조금 보여줄수록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신명님의 조언 드리겠습니다. 3번님, 이번 흐름에서는 도움을 받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3번 여러분을 챙기려 할 때 바로 괜찮다고 밀어내지 말고 고맙게 받아보세요. 작은 배려를 받는 것이 3번 보살님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3번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면 너무 빨리 방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감정이나 애매한 관계는 정리할수록 새 흐름이 빨라집니다. 연락처를 지우라는 식으로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에서 더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고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의 그림자가 새 사람 위에 겹쳐지면 현재의 좋은 행동도 의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번 여러분, 이건 마음보다 기운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비워야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을 글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관계는 무엇인지, 내가 받고 싶은 배려는 어떤 것인지 조용히 적어보세요. 붓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말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적을 때 마음이 정리됩니다. 잠들기 전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좋은 인연을 알아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신령님께서도 3번 보살님이 안전한 사랑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정리하면 3번 보살님들, 지금까지 연애가 막혀 있던 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혼자 강하게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곧 3번님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과 생각이 단정하고 3번 여러분의 섬세함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만남은 과거를 정리한 뒤 새로 시작하는 일이나 대화, 문서, 모임을 통해 열릴 가능성이 있고 관계는 정성과 배려가 쌓이며 천천히 깊어집니다. 오늘 3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인연은 받아가시고 댓글에는 나는 안전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리딩에서도 3번 보살님 흐름을 이어서 차분히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나만을 위한 개인별 운세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맞춘 운세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함께 해주세요. 4번 고르신 여러분, 지금부터 곧 다가올 연애 사건을 보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느끼기엔요, 4번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보다 먼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흐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이 싫어진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다정한 연락 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은 상태인지, 또 마음을 주다가 내가 더 지치지는 않을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같이 올라옵니다. 현재 연애 기운에는 약사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치유의 카드입니다. 4번 보살님, 마음이 다 망가졌다거나 연애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아픈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설렘이 크면 그 설렘 하나로 버텼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조금 힘들게 해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참고, 관계가 불안해도 내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과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처음부터 부담스럽고, 말은 다정해도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오래 보기 어렵습니다. 4번님, 이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랑은 사람을 계속 마르게 만듭니다. 4번 보살님은 그 차이를 이제 알게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애 기운은 뜨거운 불꽃보다 따뜻한 약탕기 같은 느낌입니다. 천천히 데워지고 속부터 풀리고 밤에 잠이 조금 편해지는 그런 사랑을 찾고 계신 흐름입니다. 우리 사번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마음 있었을 수 있어요. 누가 다가와도 설레기 전에 피곤함을 먼저 계산하게 된다든지, 연애를 하고 싶다가도 내 생활이 흐트러질까봐 멈춘다든지요. 또 어떤 날은 혼자가 편한 것 같다가도 막상 아픈 날이나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는 누군가가 조용히 안부를 물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모순이 아닙니다. 회복 중인 사람에게는 사랑도 천천히 와야 합니다. 그동안 연애가 막혀있던 이유는 지장보살에서 보입니다. 4번 보살님 안에 오래된 슬픔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만은 아닙니다. 끝난 인연에 대한 마음, 그때 내가 견뎌야 했던 감정, 말하지 못하고 삼킨 서운함, 그리고 나를 먼저 돌보지 못했다는 안쓰러움이 깊게 남아 있었던 흐름입니다. 지장보살은 묵은 업과 마음의 무게를 천천히 건너가게 하는 카드입니다. 사번님은 그동안 연애를 못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아직 건너야 할 강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문제나 생활의 무게 때문에 연애가 뒷전으로 밀렸을 수 있습니다. 일, 돈, 건강, 집안일, 책임져야 할 사람들, 신경 써야 할 현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마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현실이 먼저였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 관계에서 너무 많이 참아서 이제 누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먼저 긴장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보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나, 내가 또 혼자 감당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마음을 붙잡았던 흐름입니다. 4번 여러분, 이건 4번 보살님이 부족해서 막힌 흐름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텨서 마음이 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고 쉬어야 하듯이 마음도 다친 뒤에는 바로 새 사랑으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4번님은 그 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드에서는 그 시간이 이제 조금씩 끝나가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곧 다가올 연애 사건은 소금으로 들어옵니다. 소금은 정화입니다.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부정한 것을 털어내고 새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4번 여러분에게 다가올 연애 사건은 먼저 정리의 모습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남아있던 연락을 더는 마음에 크게 두지 않게 된다든지, 예전 사람의 흔적을 정리한다든지,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에 대한 생각이 어느 순간 덜 아프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 정리 뒤에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4번님, 삶이 맑아지는 시점에 사람이 보이는 흐름이에요. 방을 정리하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잠을 조금 더 챙기고 몸을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 연하운도 같이 열립니다. 이상하게 기운이 탁할 때는 좋은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데 내 생활이 조금 정돈되면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4번 보살님은 이번에 바로 그런 식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현실적인 사건으로는 새로운 생활 루틴에서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운동, 산책, 건강관리, 상담, 공부, 취미, 봉사, 새로 시작한 일, 또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나간 조용한 모임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강하게 연애 분위기로 다가오기보다 4번 여러분이 조금 편해지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할 때 4번 보살님 마음은 뜨거운 설렘보다 안도감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조금 덜 긴장된다. 이 사람은 나를 급하게 몰지 않는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다가올 사람의 정체는 부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4번님에게 보호막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안정되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는 챙기고 4번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분위기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4번 보살님 마음을 건드릴 때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 4번님이 지쳐 보이면 다그치기보다 쉬게 해주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상대의 성격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자기 사람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아주 빠른 타입은 아닐 수 있어요. 대신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흐트러진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기준이 있고 사람을 대할 때 책임감이 있는 쪽입니다. 직업적으로는 돌봄, 관리, 교육, 상담, 의료, 안전, 서비스, 행정 또는 누군가의 문제를 정리해주는 일과 다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4번 여러분에게 끌리는 이유는 4번 보살님의 아픈 티를 숨기는 모습 때문입니다. 4번님은 힘들어도 겉으로 크게 티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혼자 정리하고 남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4번 여러분의 조용한 피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이대기보다 천천히 다가옵니다. 4번 보살님이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먼저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쪽입니다. 다만 이 사람도 처음부터 자기 속을 다 보여주는 타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적은 보호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러운 경계이기도 합니다.
상대도 과거에 쉽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람을 신중하게 보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관계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급하게 불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흐름입니다. 만남의 경로는 신내림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4번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인연이 들어오는 카드입니다. 내가 더는 예전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사람도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정리하거나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챙기기로 결심하는 때 바로 그때 인연의 문이 열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강합니다. 4번 여러분이 새로 배우는 것, 새로 다니는 곳, 마음을 회복하려고 선택한 공간, 건강이나 치유와 관련된 자리, 상담이나 교육, 취미 모임, 명상, 운동, 봉사 또는 누군가의 소개로 나간 차분한 자리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남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시작 장면을 보면 4번 보살님이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나간 자리라기보다 평소보다 조금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갔거나 몸을 챙기려고 시작한 일상 안에서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말이 트입니다. 처음에는 정보나 도움을 주고받는 대화일 수 있어요.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즘 어떤지, 이런 현실적인 말들이 오가다가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또 신내림은 내 진짜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과도 닿아 있습니다. 4번님이 연애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다가 사실은 나도 편안한 사랑을 원한다는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인연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님은 억지로 연애를 찾아다니기보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들어오는 사람은 4번 여러분을 급하게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4번 보살님이 다시 마음을 믿어도 되겠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다. 관계 전개는 뒷전으로 들어옵니다. 뒷전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아주 깔끔하고 빠르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4번님, 쪽이든 상대 쪽이든 바쁜 일정, 정리해야 할 감정, 생활의 문제,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마음의 잔여물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끊기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잠깐 뜸해져도 다시 이어지고 약속이 미뤄져도 다른 날로 다시 잡힙니다. 서로가 완전히 준비된 상태는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 관계는 일상의 뒷정리를 함께 해주는 느낌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 조용한 챙김이 많습니다. 4번 여러분이 피곤한 날에는 길게 통화하지 않아도 짧은 안부가 오고 만나면 무리하게 분위기를 띄우기보다 편하게 숨쉬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4번 보살님이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급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 보입니다. 4번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4번 여러분 몸 상태나 기분을 살피고 약속이 어긋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시 잡으려 합니다. 말은 조용한데 끈은 이어갑니다. 둘이 가까워지는 장면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하거나 식사 후에 잠깐 걷거나 서로의 일상 루틴을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4번 보살님이 오늘은 조금 피곤했다고 말하면 상대가 무리하지 말라고 해줍니다. 4번님이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해결책을 막 던지기보다 조용히 들어줍니다. 이런 태도가 4번 여러분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내가 상대를 달래야 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내 상태를 살펴주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관계를 보기에는 처음에는 아주 조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큰 티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 안정된 공기가 보입니다. 4번 여러분 표정이 조금 편해지고 예민하게 날 서 있던 말투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보다 서로가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관계가 발전합니다. 과거 연애와 이번 인연이 다른 점은 우물에서 보입니다. 우물은 깊은 감정입니다. 4번 보살님은 예전 연애에서 속마음을 쉽게 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말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너무 예민해 보일까봐, 괜히 관계가 무거워질까봐 참고 넘긴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 안쪽에 물이 고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쪽은 깊고 차갑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번 인연은 그 깊은 감정을 조금씩 길어 올리는 관계입니다. 4번님이 모든 걸 한 번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꺼내도 상대가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건 중요한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내 속마음을 말하면 관계가 흔들렸다면 이번에는 속마음을 나누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4번 여러분, 여기서는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너무 빨리 다 쏟아내는 것도 좋지 않지만 끝까지 숨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4번 보살님이 상대를 이해하느라 나를 숨겼다면 이번에는 나를 조금 보여줘도 되는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설렘이 커도 안정감이 부족했고 사랑한다는 말은 있어도 내 마음을 돌봐주는 행동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말보다 편안함이 먼저 들어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눠도 어색하지 않고 조용히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 연애가 4번님에게 다른 점은 치유와 현실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만 달래주는 사람이 아니라 4번 여러분 생활 안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밥을 챙기고 쉬라고 말하고 4번 보살님이 혼자 무리하지 않게 봐주는 사람, 이런 현실적인 다정함이 있습니다. 4번님은 이 관계를 통해 사랑이 꼭 나를 흔들어야만 깊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사랑도 충분히 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관계의 결과와 의미는 돼지머리로 마무리됩니다. 이건 큰 복의 기운입니다. 4번 보살님에게 이 인연은 단순한 설렘보다 생활이 풍성해지는 인연으로 들어옵니다.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고 소소한 계획을 세우는 관계입니다. 대단한 말보다 오늘 하루 잘 보냈는지 묻는 마음, 바쁜 중에도 챙겨주는 행동, 힘든 날 곁을 내어주는 태도가 복처럼 쌓입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면 서로가 마음의 정리를 잘 해낸다면 안정적인 연애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관계 확정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 서로의 생활 리듬을 맞추면서 깊어지는 쪽입니다. 이 인연은 4번 여러분 삶에 웃음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음에 밤냄새 같은 온기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큰 말보다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쉬는 일이 관계를 키웁니다. 결혼이나 장기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인연은 4번 보살님에게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감각, 사랑이 내 생활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봐줄 수도 있다는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지친 마음에 복이 들어오는 연애입니다. 4번님이 그 복을 너무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신명님의 조언 드리겠습니다. 4번 여러분, 지금은 마음과 생활을 같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은 건 4번 보살님을 계속 아프게 만드는 흔적을 조금씩 치우는 겁니다. 오래된 대화, 사진, 마음이 내려앉는 물건, 자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한 번에 다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눈앞에서 조금 멀리 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소금의 기운은 정리할수록 맑아집니다. 그리고 또 몸을 먼저 돌보셔야 합니다. 4번님은 마음만 지친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을 조금 더 자고 따뜻한 밥을 챙기고 산책이라도 가볍게 하세요. 몸이 살아나야 사랑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들어옵니다. 연하은은 마음만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생활의 기운과도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과 소금 한 꼬집을 곁에 두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를 힘들게 한 기운은 씻겨가고 나를 살리는 인연만 들어오게 해달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번님 마음이 진심이면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4번 여러분이 더는 아픈 사랑에 묶이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정리하면 4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연애가 막혀있던 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복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곧 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새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화의 사건이 들어옵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4번 보살님에게 보호막처럼 느껴지는 안정적인 사람이고, 만남은 새로운 생활 루틴이나 치유의 공간,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조용한 배려와 현실적인 다정함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4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인연운 받아가시고 댓글에는 나는 나를 살리는 인연을 만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리딩에서도 4번님 흐름을 이어서 차분히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